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현재 뉴스를 딱 열어보면요. 정말 비슷한 뉴스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통령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수만 가지 의혹이 지금 야당과 여당 격돌을 해서 싸우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최근래에 들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뭐 군사를 파견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이거 역시 지지고 볶고 있고, 국민들은 금리가 내려간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규제를 한다, 이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다들 모든 이목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에 국한돼서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 상황에 가려져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큰 그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97년도 IMF 때가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정말 너무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이죠. 뭐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최근래 뉴스 아래 보이는 사진은 이번에 뭐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파견을 한다 관련된 그런 뉴스고, 10월 21일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남한에서도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파견을 하겠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뭔 이거 쌈박질을 우크라이나에 가서 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다뤘던 것들이죠. 부동산 관련해서도 뭐 서울 경기는 어쩌고 지방도시는 어쩌고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가려진 것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삼성, SK, 롯데 대규모 인원 감축, KT 구조조정, 세븐일레븐 구조조정, NC소프트 구조조정, 국토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지정한 그런 기업, 뭐 하우빌드랍니다. 여기도 구조조정, 포스코 이 거대 기업도 희망퇴직 구조조정 한다. IM증권 고강도 구조조정. 와. 그리고 내년을 한번 바라봤더니 화학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구조조정 관련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IMF 때 어땠어요? 대기업들이 망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고 뭐 조건부로 니들 사람 엄청나게 잘라내라. 그래서 그때 진짜 곡소리 어마어마하게 났단 말이에요. 약간 이번엔 반대입니다.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큰 기업들이 시행을 하고 있냐? 당연히 죽겠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 시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만 그러고 있냐? 아니죠. 돈에 관련해서는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존재들,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도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5대 은행, 건설, 부동산업 부실 대출만 1조 3천억, PF 구조조정 전운이 돌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 국내에 흐르는 돈들이 씨가 말랐다. 전부 다 빚잔치로 시작해서 빚잔치로 끝나고 있고, 은행은 이제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행도 기업도 전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현재 매체가 없더라. 전부 다 어디에 이목이 쏠려 있냐? 김건희 여사 이쪽에 전부 쏠려 있고, 현 시점에서 야당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는 대통령실을 조금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면, 제가 바꾼다는 표현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꾸지 못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대비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그래서 지금 김 여사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대통령실을 압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97년도 뉴스들입니다. 정말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뭐 산미그룹, 한보그룹, 뭐 진로그룹,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이랑 그룹은 전부 다 부도가 터져 나갔습니다. 이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60대 분들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50대 분들은 부모님이
많이 힘드셔서 나도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40대 분들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아마 40대 분들은 중고등학생이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때는 정말로 저 역시 저도 직접 겪지는 않았어도 얼마만큼 이때 힘들었는지는 제 주변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익히 들었습니다. 한강에 자리가 부족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뛰어내려서 한강에 자리가 부족했다 표현할 정도로 정말 심각했던 시기였더라고요. 한국이 멍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모르고 있다. 우리는 27년 전 IMF가 터졌던 그때를 까먹고 있다. 지금 너무 많은 사건이 있기에 현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 제가 다룬 영상들에 나온 겁니다. 가계 흑자액은 매년 줄고 있다. 우리 집에 남는 돈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미친 듯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게 어디서 우리가 나오는 자신감이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멀쩡할 거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라는 믿음에서 오는 건데 이 믿음을 깨게 되는 뉴스가 지금 이겁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이 실시가 되면서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이 무너져 내린다. 내가 당장 직업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계극자액 이거 달나라에서 춤추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나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냐? 외환보유고를 훌쩍 뛰어넘는 국가부채가 있습니다.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배 반 정도 되더라고요. 부채가 2배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너무 크게 잘못됐다 이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외환보유고가 지금 매우 적다. 고갈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생각보다 외환보유고 되게 짱짱한 나라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이 외환보유고를 야금야금 빼다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버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왜? 국가 부채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어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뭘로 수익을 창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AI에 필요한 반도체, AI를 설계를 할 수 있고 개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향후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겠다. 결국 해오던 대로 가내수공업이나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현재 엄청난 국가 부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첨단 산업에서 지금 도태가 되고 있어요. 중진국으로 후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 선진국이네, 경제 대국이네 그러는데 유시민 작가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다 개소리라. 대한민국 총 GDP는 세계 뭐 몇 위네, 5위네, 6위네 할지 몰라도요. 국민 1인당 GDP를 따지면은 세계 34위 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가 더 어둡다. 생활은 선진국을 희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중진국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부동산 외치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고 의미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97년도 IMF는요, 대기업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현 시점, 2024년도 현 시점은요, 국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는 거랑 국민이 무너지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기업이 무너졌을 때는 국민들이 막 금모으기 해줬어요. 그래서 기업 빚 갚아줬잖아요. 국민이 무너지면 누가 이 빚을 갚아줄 겁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7년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러한 시점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국가기관이 없다. 대비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으려고 더 싸게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아파트 저거 어떻게든 청약이 되든
내가 분양을 받든 사든 들어가서 몇 억 차익 남기고 무조건 나오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고 기업은 먹튀만 하고 있고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국가는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답답하고 무서운 시기를 대한민국이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IMF가 그래서 다시 다가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IMF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피눈물 나고 그런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5년, 6년 딱 살잖아요. 다시 구축 아파트를 못 간대요. 왜? 너무 신축 아파트 첨단 시스템과 새 거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전처럼 소소하게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피가 나고 살이 찢어져야 강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에 저는 너무 두려운 마음이고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실 때 구조조정이라든지 은행의 움직임들을 눈여겨보셔서 향후 닥쳐올 여러 가지 악재들에 미리 대비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하고요.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최고의 멋진 VIP께서 오늘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서민의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을 해야 된다. 우리 서민의 고통을 나는 볼 수 없다.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모든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주변에 여러 가지 화나거나 황당한 일이 있다면 저에게 제보 부탁드리고요. 모두 오늘 하루 정말 멋지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